자, 11번째 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SHW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SHW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한다 해도 한국은 블루칼라를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서 본 바로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기를 수용할 여건이 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비용, 고장 배제 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한국은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대기업의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들의 태반은 인공지능 기기를 도입할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이 더 발전된다면 그땐 다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이릅니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은 규모도 규모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넘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일자리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보다 이게 더 크다고 봐요. 왜냐? 인공지능의 블루칼라의 대체 문제는 한국 밖 외국에서도 많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 상황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주로 투입이 되어 일에 뛰어들 텐데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린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는 앞으로 한국이 외국인을 많이 받으려 하는 정책 기조와 상당히 어긋나게 됩니다. 설사 과학기술이 발달돼 많은 휴머노이드가 나올지라도 저는 한국에서까지 상용화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이 이유가 매우 결정적이다 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 모든 블루칼라를 대체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블루칼라를 대체할 수 없는 인공지능은 한국에서 화이트칼라의 다음 타겟으로 무엇을 잡게 될까요? 예체능과 키덜트, 덕지적으로 좀 더 깊숙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정말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인공지능을 막 그렇게 맹신하진 않습니다. 무시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왜냐하면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뺏는 거기 때문에 절대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편리해진다는 이면엔 다르게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일할 곳이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월급쟁이가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한다 해도 한국은 블루칼라를 완전히 대체하기 힘들 겁니다. 완전히 대체가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기를 수용할 여건이 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랄게요. 인공지능 좋죠. 근데 인공지능이 얼마나 비쌀까 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오너가 아니다 보니까 기계값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한 번도 오너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니 무조건 인공지능 기계 도입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상당히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실제 공장에 가보면 기계 새거 바꾸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엄청 많은 것보다 대기업에서 여러분 다 첨단 기계 쓰는 게 아닙니다. 라인마다 수동 라인도 많이 있고 옛날 기계도 있습니다. 완성차가 그 자동화 로봇 만든다고 해서 모든 자동화 로봇이 다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 중소기업은 바로 그날 나가야 되는 물건이 많아요. 로봇을 만약에 도입한다 칩시다. 그 하루아침에 도입 안 됩니다. 그 설치하고 세팅하는 데만 몇 달 걸립니다. 기계값도 비싼데요. 기계 들여오기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조정 못합니다. 그럼 기계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하고 세팅하고 시운전까지 하고 샘플을 만들어보고 하는 데만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만들어서 그날 즉시 차에 태워가지고 납품시켜야 됩니다. 중소기업은요 납기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날 오후에 나가야 될 거 저녁에 나가야 될 거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물건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바로 그 즉시 납품하러 가야 돼. 회전을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신 분이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바로 납기예요. 납기가 짧습니다. 개인 사정 안 봐줍니다. 우리 뭐 로봇 기계 들어와서 며칠 걸리기 때문에 봐달라 안 봐줍니다. 거리차 바꿔버립니다. 이게 일이 빡빡합니다. 이게 빡빡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도입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로봇이 무조건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로봇 돌려봐야 합니다. 얼마나 효율이 나오는지, 얼마나 사람 이상 하는지 봐야 합니다. 근데 아직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봇을 이제 돌렸을 경우 몇 개를 만드는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얼마인지 이거 증명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로봇 그래. 사람은 몇 개 만드는지, 그날 추가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미 그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로봇은 말만 로봇 거리지 실제로 뭔가 하루 어떻게 만드는지, 분량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만큼 찍어낼 수 있는지, 연료비나 기획가서 얼마나 되는지, 이게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아직까지 이걸 상용화시키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시행착오도 많이 거쳐야 되고. 그래서 절대 빨리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항상 이제 뭐 그런 용자물 같은 뭐 가오가이거나 이제 마이트카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로봇 나오면 다 끝날 것 같아. 무슨 뭐 대한민국 공장이 무슨 용자물 시리즈 아십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슈퍼레벨 때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현실하고 달라. 완전 달라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너무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 일자리가 문제 때문입니다. 일자리 문제. 근데 그거 하셔야 돼. 일단 우리 SHW에도 관광 있는 게 뭐냐면 생산직이 있으니까 이 제조업이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마진이 낮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진이 낮습니다. 완성차도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로봇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극적인 뭐 이득이나 돈이 막 제작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로봇을 설치하면 그동안은 굉장히 손해 많이 볼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마진이 정말 떨어집니다. 마진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직원 수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자동차 부품 공장 마진율 보시면 처참합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후려치기 하다 보니까 가장 밑에 내려오는 공장들은 마진이 정말 적어요. 인건비가 더 쌉니다. 인건비 우리나라 비싸다고 하는데 비싼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효율이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다른 나라처럼 360일 연중무휴를 돌릴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 대한민국처럼 주야 밤낮으로 주말까지 쉬는 날 없이 공장 돌릴 수 있고 이걸 법으로 허용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유럽 같은 데는 밤늦게 일한다는 문화가 없습니다. 새벽까지 일한다는 문화가 없어요. 놀랍니다. 한국 오면. 아니 밤늦게 일한다고? 밤새서 일한다고? 정상 아니네? 이런 말 당연히 나와. 일본도 주야 밤낮으로 교대 근무하면서 공장 돌리는 곳이 없어요. 다 중간 근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제조업이 강국이냐 하면 하루 왼종일 돌릴 수 있으니까 이게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도 남는 게 얼마 없어. 근데 과연 로봇을 도입한다고 해서 얼마나 남을까? 그리고 로봇을 만약에 바꾼다고 쳐. 바꾼다고 했을 경우에 로봇 값을 뽑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돌려야 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일을 못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소기업은 굉장히 납기가 빡빡합니다. 그리고 로봇기계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죠. 로봇기계 들어온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봇기계 들어오면 주문해야 되고 주문 제작해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주문 제작해가지고 차에 싣고 오죠. 싣고 와가지고 크레인 가지고 떠가지고 조립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예전에 있던 공장에 로봇기계가 들어온 거 본 적이 있어요. 독일 트럼프 회사에서 만든 그 기계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요, 트럭 한 3대 해가지고 5톤짜 3개 해가지고 다 분리돼가지고 프라바를 조립하듯이 분리돼가지고 크레인 있잖아요. 코이스트로 옮겨가지고 사람 여러 명 붙어가지고 옮겨가지고
그 기술자 있죠. 외국 사람 기술자 붙어가지고 설명서 보고 합니다. 우리 프라모델 만드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는데 거의 2, 3일 걸려. 네, 그 조립하는데 2, 3일. 그리고 테스트 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시운전 하는데 뭐 샘플 돌려서 나오는 거 확인하고 하니까 2주 걸리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계였냐면 밴딩이라고 하시면 밴딩. 밴딩이 뭐냐 하면 우리 철판이 있어. 철판이 반듯하잖아요. 그 철판을 우리 김밥 마는 것처럼 원통형으로 마는 거예요. 그걸 밴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보면 우리 철 보면 이제 원통이 있잖아. 그게 처음부터 원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얇은 철판인데 그걸 말아가지고 원으로 말아서 용접해서 붙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통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자기가 알아서 그 얇은 철판을 이제 말아서 밴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요. 그게 기계 20억이에요. 20억. 자그마치.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옆에서 봤을 때 멋있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아. 속도가 빠를 줄 알았는데 안 빨라요. 그냥 퍼포먼스만 뛰어나요. 멀리서 보면 로봇이 막 알아서 막 땡겨가지고 막 접고 하는 거 보면 멋있었거든. 근데 그게 다예요. 막상 사람만 이제 업체 돌려가지고 하는 거하고 오히려 그게 더 빨라. 진짜라니까. 그게 더 빨라요. 아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뭐 기계 폼으로 잡아놓으려고 비싼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돌려서 최대한 이득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뭐 오더를 큰 걸 따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생산 기반 시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고만고만 일밖에 못 따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중소기업은 있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로봇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당장에 어떤 그런 이제 물량이나 생산해야 되는데 사람을 돌리시키는 게 우위가 아니라 저분 약간 말이 이상하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 저분이 보면 이론적으로 접근해. 그게 아니라 무조건 우위라는 게 아니라 훨씬 낫다고요. 로봇이 왜 변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로봇을 맹신하는 것 같아. 로봇도 고장 잘 납니다 여러분. 신제품에서 고장 잘 나. 전기차 봐봐 고장 잘 나잖아요. 왜 새로운 제품이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죠? 여태까지 다 그랬는데 신제품이면 처음 나온 거 다 고장 납니다. 오류가 심하고. 스마트폰 맨 처음 나올 때는 오류 덩어리였어. 근데 계속 발전되고 새로운 물건 나오고 수정하는 고치고 하면서 지금 단계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단계 나온 것도 이제 오류나 이제 단점이 나오잖아. 쓰다 보면 완전한 제품은 없어 이게. 근데 스마트폰도 이 정도인데 로봇은 거기에 몇백 배, 몇천 배 돈이 들어가고 기술력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고지고대 작동될 거라 생각하는 게 욕심 아닙니까? 거기다가 말 로봇 기계가 고장나면 고장납니다 여러분. 기계는 고장나요. 신제품에서 고장 잘 나. 고장나 누가 고칠 겁니까? 누가 어떻게 고칠 거예요? 바로 뚝딱 고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고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로봇이라는 게 일반 기계랑 공정이 달라요 여러분. 학교에서 뭐 로봇 기계 같은 거 뭐 배웁니까? 모르잖아요. 이거 교수님도 몰라요. 로봇을 실제로 개발했다거나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 손댔다가 기계 망쳐버려요. 그러면 이 기계를 개발하고 이 기계를 만져본 사람이 고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기술자 오기 전까지는 손도 못 대는 거야. 공장에서 오늘 나가야 될 물량은 찍어야 되는데 로봇들은 알아서 할 줄 알고 로봇 기계 들어와서 사람들 내보냈더니 로봇 기계가 서버리네. 근데 우리는 원인을 모르겠어. 이 기계를 이제 제조한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뭐 기술자가 오는데 시간 좀 걸린다고 하네요. 기술자 왔는데도 그 즉시 해결을 못해. 그럼 기계 들고 가겠죠. 그럼 며칠 걸리겠지. 며칠 동안 그 기계 못 쓰는 거야. 그러니 안 걸릴 것 같아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인공지능이라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많이 오래 걸릴 겁니다. 단시간에 뭔가 싹 바뀌고 하지 않을 겁니다. 보면 로봇 기계에 대해서 맹신한 분들이 많아. 뭐 약간 우리나라 보면 그런 게 있어. 뭔가 미디어나 온라인 같은 데 뭔가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지면요 의심을 안 하고 믿어버려. 그러니까 눈탱이 맞는 거 아니야. 제발 좀 현실점 보세요. 현실점.
그럼 로봇 기계 안 쓰는 뭐 오너든 바보입니까? 아는 게 없어서 그럴까? 아니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경영 얼마나 했는데. 길 얼마나 많이 만졌는데. 시간 지나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과학기술 뛰어나도 뭐 지금 이 제조산업을 싹 다 바꾼다 그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로봇기가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로봇기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적어지니까. 아무튼 이야기를 보내주신 SHW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